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내년 유망 섹터를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의 가장 토픽이라고 할 수 있죠.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올 한 해 2차 전지 악재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2차 전지 업종 2020에는 어떤 한 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올해는 이 2차 전지 섹터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시행되는 IRA 법안의 시행 통과가 가장 임팩이 컸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IRA 법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배터리 현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든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도 현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셀과 마찬가지로 소재도 이제 미국 현지화를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수주가 몰리다 보니까 그 퀄리티도 높아지고 있고요. 과거에 한때 저희가 저가 수주 이런 것들도 한때 걱정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확보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 자동차 업계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됐지만 네. 2차 전지 업계에는 오히려 이게 완전 확실히 기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자, 2차 전지 최근에 보면은 핵심 소재가 곧 트렌드고 키워드가 되는 업종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실리콘 카바이드 SiC 웨이퍼 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게 자주 등장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관련 공장도 방문했잖아요. 이게 뭔가요?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는 이 배터리 소재와는 조금 별개이긴 한데요. 반도체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는 실리콘 기반인데 이걸 이제 SiC라고 부르는 와이드 밴드갭 소자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 밴드갭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전압이라든지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특징이 훨씬 더 우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전력 반도체를 전기차에 활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의 전환 효율이 5에서 10% 정도가 개선이 됩니다. 이걸 이제 가장 세계 최초로 적용한 업체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같은 배터리 용량이더라도 주행 거리를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고전압으로 충전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이 SiC 전력 반도체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직류 전압인데요. 이걸 이제 교류로 바꿔서 전장 시스템에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인버터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SiC 웨이퍼가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네. 예. 결국 이제 전력 반도체 핵심 소재인 SiC 웨이퍼도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게 한미 반도체 동맹의 어떻게 보면 중심 품목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관심이나 개척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이 한미 동맹은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기존의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는 지금 이미 미국 업체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몇몇 업체가 소수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1위 업체는 울프스피드라는 예전에 LED를 만들던 크리가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울프스피드라는 회사가 글로벌 1위 업체로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다른 온셈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다 미국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시장성이 좋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 SiC 전력 반도체를 진입하려는 국내 업체들이 몇몇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SK홀딩스 그리고 조금 뒤늦게 들어가고 있지만 LX 세미콘이라는 업체들이 이 전력 반도체 시장으로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SiC 웨이퍼를 만드는 이거를 만드는 기업들이 뭐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국내 업체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SK홀딩스가 이 전부 웨이퍼부터 생산까지 모두 다 수직 계열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SK홀딩스가 이거를 주관하고는 있지만 중간에 SK실트론이라는 업체가 이제 SiC 웨이퍼를 올해 연말까지 양산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예스파워테크닉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직 계열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SK가 좀 앞서가는 반면에 조금 후발로서 뒤늦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 업체가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은
실리콘은 원래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버 IC나 T콘을 주로 생산하는 팹리스 업체인데요. SiC 전력 반도체는 마찬가지로 수직 계열화를 다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웨이퍼는 없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미국의 업체 투식스라는 업체 이런 곳에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뭐 생산이라든지 칩 설계 이런 것들은 다 자체적으로 하려고는 하는데요. 다만 이 SiC 전력 반도체가 자동차에 쓰일 때 아무래도 안정성 같은 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주로 이 완성차 업체들은 품질 인증받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2, 3년 정도. 그래서 당장 이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25년 정도서부터는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도 SiC 전력 반도체를 전기차에 공급을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업체들과 이게 격차를 벌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 최근 2차 전지 업종 가운데서 한솔케미칼 관련 리포트를 봤는데요.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내년은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 어떤 관점에서 그렇습니까? 올해 하반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실적이 좀 꺾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전방 IT 수요가 부진한 것도 당연히 있긴 한데 무엇보다 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은 본업이었던 과산화수소의 원재료가 LNG 가스인데요. LNG 가스가 급등을 하면서 이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진 부분이 가장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원재료의 부담을 판가에 전가를 하기 위해서 4분기에 판가 인상 조치를 취했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3분기에 고점을 찍고 LNG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내년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이 수익성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본업 반도체 케미컬 외에도 2차 전지 소재 쪽의 이익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한 1년 뒤를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이 매력적인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평균 밸류에이션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조금 비중을 늘려놓으면 내년 넘어가면서는 충분히 조금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내 실리콘 응급제 공급사와 주요 배터리 제조기업 간에 어떻게 보면 연계 구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뭐 자료를 좀 띄워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리콘 응급제는 향후에 전기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도 충전 시간을 줄여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충전 시간을 줄여야만 정부나 이 기업들의 충전 인프라 투자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이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실리콘 응급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정도 서플라이 체인은 이미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대주전자재료가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C와 SK홀딩스가 각각 이 JV나 합작사를 통해서 이제 SK온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BTR이라는 업체가 주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IRA 법안이 이제 결국은 중국산을 쓰지 말라라는 그렇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이제 한솔케미컬이 이 실리콘 응급제를 삼성 SDI로 공급을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솔케미칼에는 저게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목표 주가는 이제 저희가 보통 12개월 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8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피어 그룹들의 밸류에이션을 각 사업 부문별 뭐 2차 전지는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이제 반도체 케미컬은 반도체 케미컬 업종들 이런 밸류에이션을 SOTP로 계산을 해보면 28만 원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나노 신소재 역시 2차 전지 소재의 변함없이 높은 성장성의 중심에 선 기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증설에 따른 비용 발생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단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실리콘 응급제를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실리콘 응급제와 같이 사용되는 CNT 도전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 CNT는 파우더 상태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거를 잘 분산하는 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양극에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실리콘 응급제처럼 음극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음극 쪽입니다. 실리콘은 기존의 흑연 응급제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팽창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실리콘을 흑연 응급제와
이렇게 믹스해서 사용을 하면 기존 음극보다 흑연을 썼을 때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또 팽창이 발생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CNT 도전자가 다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CNT라는 건 이제 엄청나게 전자 이동 속도가 빠르고요. 또 이런 것 머리카락처럼 아주 미세한 나노 사이즈의 이런 머리카락처럼 형태를 가진 이 CNT라는 것들이 실리콘을 감싸면서 팽창을 억제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음극은 이 솔벤트가 물 베이스여야 되는데요. CNT를 물에 분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농도로 분산을 할 수 있어야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생산성이 좋아지는데요. 이걸 고농도로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나노신 소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리콘 음극재를 각 셀 업체들이 어디 거를 쓰는 것과는 무관하게 대부분 CNT 도전지는 나노신 소재가 초기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파 증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 쪽은 이 솔벤트가 NMP라는 유기용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CNT가 NMP에는 그나마 분산이 좀 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LG 화학과 뭐 동진 세미캠, 일본의 토요칼라 그리고 나노신 소재도 마찬가지로 양극 쪽은 몇 개 업체들이 경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음극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분산을 해야 되는데 예. 물 분산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지금 나노신 소재가 국내 3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배터리 셀 업체들을 대부분 고객사로 확보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CNT 도전제 쪽에서는 나노신소재가 상당히 독보적인데 연간 캐파는 어떻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생산 가동되고 있는 캐파는 대략 6천 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6천 톤이면 어느 정도 규모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매출로 보자면 한 대략 600억 정도로 600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00억 정도 규모인데요.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시작이 되지 않았거든요. 내년 하반기부터 24년, 5년, 6년으로 갈수록 훨씬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지금 그거에 맞춰서 올해 내년 연말 정도 되면 대략 한 1.5만 톤 정도까지 캐파가 확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5년에 지금 전망하고 있는 건 한 4만 톤까지 굉장히 캐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또 캐펙스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충분히 투자를 빨리빨리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3, 4년 뒤에는 한 7배 정도의 캐파가 된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이 나노신소재는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나노신 소재는 13만 원 정도 목표 주가를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서에 냈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내년부터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3, 4년간 양극재가 이 소재 시장을 주가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양극재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이제 침투가 늘어나는 이런 새로운 소재들 혹은 턴어라운드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신 소재나 대주전자 재료 이런 업체들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오늘 새로운 것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새로운 분야, 이렇게 진출한 이런 분야의 강점을 가진 그런 기업들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올 4분기에도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는데요. 어떤 네. 배경인가요? 일단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뭐 경기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월별로 계속 YOY로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유럽과 미국, 중국 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은 국내 업체들이 보통 유럽이나 미국 쪽에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일단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하반기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실적이 더 올라가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년, 내후년 계속 실적은 우상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미의 양극재 캐파 증설이 본격화가 기대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특히 에코프로비엠의 모멘텀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IRA 법안은 배터리 셀과 소재 그리고 광물, 원자재까지 중국산을 배제하고 북미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구축하라라는 게 지금 준비 과정인데요. 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게 그래프 이제 나오듯이 네, 지역별 에코프로 BM의 생산 캐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6년까지 55만 톤 정도의 캐파를 증설하는 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예. 어저께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프렌들리 데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27년에 61만 톤까지 확대를 네.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캐파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북미에서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이 국내가 다 독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재 업체들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국내 뭐 양극재 업체가 5개가 있는데 모두 북미 공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거기에 또 이제 최근에는 단순히 배터리 셀 하나의 양극재 업체가 1대1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공급사를 좀 다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의 삼성 SDI나 SK온 외에도 다른 이제 고객사들을 더 확보하면서 미국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이 굉장히 향후에 큰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비엠은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목표 주가는 지금 좀 헷갈리는데 16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재가 앞으로도 우상향하고 주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4분기부터 더 이상 ASP가 올라가지 않는다.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표면적으로 외형 성장이 조금은 슬로우해질 수 있는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구간 이후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를 얘기를 하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놓을 수 없겠죠. 뭐 좋다는 얘기는 사방팔방에서 나오는데 네. 높아지면서 여쭙니다. 진짜 악재는 없는 겁니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지금 악재로 보이는 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수주 분위기가 좋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 지금 수주를 요청을 하고 있다. 합작사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만큼 수주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다만 주가 관점에서는 전 세계 2차 전지 밸류 체인에서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비쌉니다.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다른 CATL이라는 중국 업체들 대비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는 건 너무 맞거든요. IRA 법안의 최대 수혜이기 때문에요. 예. 다만 지금의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프리미엄은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결국은 지금 최근에 이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와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아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환차익과 그리고 탈중국 자금에 외국인 자금들이 국내로 몰려들면서 이제 결국은 대형주 중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혹은 에너지 솔루션 SDI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반도체는 아직은 조금 업황의 턴어라운드 시점이 좀 멀어 보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집중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저희 하이투자증권 IT팀의 이 생각은 반도체 섹터의 반등 시점이 내년 1분기 하순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반도체 섹터가 반등이 되면 결국은 이제 순환매 측면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약간 쉬어가는 구간 이후에 그때를 이제 비중 확대 시점으로 좀 다시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주가는 우상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이렇게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성장세도 결국 그 바탕은 이제 북미 쪽에서 나온다고 봐야겠죠. 네, 북미 시장이 앞으로 가장 큰 기회 요인이고요. 대부분 지금 국내 업체들의 캐파 증설 계획들을 보면 25년 정도의 전 세계 캐파에서 유럽이나 한국이나 뭐 미국 이런 지역들의 증설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캐파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의 절반.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지금 66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에 주가 변동성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가 변동으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가 이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조금은 한 개 분기 정도는 쉬어갔다가 그 이후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우리 이 국가대표 선수들 보니까 악재라고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악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쉬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